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한 발 드는 대책이라는 논란인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 전 속보로 발표됐는데요. 오늘도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615명이 오늘 새로운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로 발표가 됐습니다. 연일 600명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발표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이 상당한 비상 상황입니다. 서울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615, 어제 기준 서울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75일 만에 2배 급증을 한 거고요. 이 말은 서울 시민 1,000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2.5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습니다.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 3주간 비상한 각오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수도권의 일일 환자 수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김수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정부가 이제서야 2.5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 저희 돌직구쇼에 나오셔서 정부가 2단계 플러스 알파를 했던 것에 대해서 김수겸 박사님이 2.5단계로 격상하면 격상하지 2.25단계는 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2.5단계 전문가들은 너무 뒤늦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2.5단계가 됐다는 거는 이제 지역적인 유행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위중한 상황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2.5단계로 격상해서 사람들의 이제 움직임을 많이 제한하려고 하는 조치는 매우 좋은 건데요. 이제 일주일 전에 2단계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2.5단계를 격상을 했는데 이런 단계를 격상한다는 거는 지금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인 셈인 건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단계가 올라가니까 그 위중성에 대한 경각심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단계 플러스 알파랑 2.5단계랑 뭐가 다른 거지? 이런 혼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원 같은 경우에 전면적으로 좀 운영이 이제 중단이 되고 원격으로만 수업을 하게 했는데 이건 사실 3단계에서 보통 시행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화된 조치를 내놓은 건데 한편으로는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욕탕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좀 그 집단 감염의 이제 그 원인이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혼란이 있고 또 9시 이전까지는 어쨌든 밤 9시 이전까지는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이제 가능한데 물론 이제 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그 빈도를 줄이기 때문에 아무튼 감염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뭐 확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 뭐 이전에는 코로나가 뭐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게 아닌데 과연 이런 9시라는 기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왜냐하면 이게 잘 설득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설득이 돼야 충실히 따를 수 있는데 어떤 건 허용한다고 하고 어떤 건 허용 안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설득이 충분히 안 되면 사람들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부의 정책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경제 때문에 완전히 셧다운을 하고 싶지만 경제가 너무 침체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제를 제일 우선 원칙으로 둘 게 아니라 지금 중환자 병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제일 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지금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20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금방 병상에 다 차게 되고 중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고통스럽더라도 짧고 굵게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격상 움직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뒤늦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도 별로 얻지 못했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보건 상황만 악화졌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려대가 약대 김정기 교수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2.5단계도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 거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스템, 이 시스템 자체가 현 상황의 확산세하고는 맞지가 않는다. 계속 뒤쫓아가는 방향으로 방역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 지금 규모는 거의 3단계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더 격상된 최고 수준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잠깐이라도 하고선 다시 지금 확산세가 잡혔을 때 완화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사실 윤태홍 실장님, 2단계 플러스 알파 2.5단계 굉장히 연이어 조치가 있었지만 확진자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더 번졌다라는 것은 정부의 그 타이밍이 과연 맞는 타이밍이었는가와 관련돼서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의 타이밍, 뭐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사회적인 스케줄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잡았던 타이밍이라는 거는 12월 3일 수능 전에 확 눌러가지고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수능을 이렇게 좀 치르게 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부는 누른다고 눌렀는데 그 누르는 강도가 더 생각보다 낮았던 거죠.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고, 지금 또 이제 다시 이제 누르고 있는데, 아까 김구영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수능은 끝났는데 각 학교에서 뭐 논술, 면접 뭐 이런 일정들이 또 줄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약간 증상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내가 유증상 신고하고 이렇게 하고 자가격리를 될 것이냐, 뭐 해열제를 먹고서라도 이게 좀 숨겨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응시를 할 것이냐. 참 그 젊은 학생들한테 그런 뭔가 시험 때 들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그런 상황이. 정부가 밝혔던 2.5단계 뭐가 달라지는지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래방, 헬스클럽 전면 영업 중단, 영화관, 마트 9시 이후 영업 중단, 학원 전면 원격 수업, 스포츠 경기 무관중, 그리고 마트에서는 뭐죠 그거? 시식 금지. 사실상 밤 9시 이후 통금에 가까운 강력한 조치들인데요. 2단계 플러스 알파와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이냐라고 혼돈이 일고 있기도 한 대목입니다. 67년 만에 재하의 종도 멈춘다고 합니다. 올해 종로 보신각 재하의 종 행사 취소. 매년 10만 명 안팎의 인파가 운집. 53년 첫 개최 이후 67년 만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